안녕하세요. 송쌤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 이제 간호사와 간호조무사에 대해서 해볼 텐데요. 우리 이제 간호사는 워낙에 우리가 잘 알고 있고, 또 우리 학생들의, 특히 여학생들의 인기 직업 순위, 그 다음에 인기 직업과, 그 순위 안에 들어가는 과 혹은 직업입니다. 근데 이제 제가 왜 이거 두 개를 준비했냐면, 바로 요거 때문에 그래요. 일단은 간호사 자체가 취업이 잘 되고 사회적 평판도 좋은 직업 중에 하나긴 한데, 우리 이제 간호사가 있고 간호조무사라는 게 있어요. 근데 이제 실제로 병원에 가보면 이 둘 사이를 구분하기가 쉽지 않고요. 왜냐하면 대놓고 이분들이 저는 간호조무사예요, 저는 간호사예요,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요. 그렇죠? 의사 있고 그다음에 의사 밑에서 이렇게 도와주는 분들을 다 간호사라고 이렇게 통칭해서 말하는데,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차이를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이라서, 여러분들이 혹시나 의료 계열 관련해서 간호사 요 계열과 관련해서 좀 이게 꿈이 있고 진학하고자 할 때 좀 제대로 알고 가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자, 간호사와 간호조무사를 이제 고려대 국어사전에서 찾아보면, 첫 번째 간호사는 이렇게 돼 있어요. 저 뭐라고 돼 있냐면, 법으로 일정한 자격을 가지고 의사의 진료를 도우며 환자를 보살피는 일을 하는 사람이다. 그쵸? 요거는 이제 딱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거예요. 그러니까 자격이 일단 있어야 되고요. 그쵸? 자격증, 면허증이 있어야 되고요. 의사가 진료를 하면 요 의사의 진료를 도와주는, 그쵸? 서포트 해주는 사람이 간호사다. 는 거. 자, 그 다음에 간호조무사 볼게요. 그러면 법적 자격을 가지고, 자, 이 간호조무사도 법적 자격이니까 자격증이 있어야 되나 봐요. 자, 가지고 진료와 간호 업무를 돕는 사람이다 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간호사랑 간호조무사의 차이가 뭐예요? 둘 다 자격을 가지고 있고 진료를 도와요. 그쵸? 진료를 돕죠. 그쵸? 의사의 진료를 도와요. 근데 간호조무사는 하나 더 추가된 게 뭐예요? 간호 업무를 돕는 거예요. 간호 업무는 누가 합니까? 그쵸? 간호사들이 하는 거죠. 이 간호사를 추가로 돕는 사람이 간호조무사입니다. 자, 그러면 또 구체적으로 한번 볼게요. 자, 볼게요. 이제 간호사랑 간호조무사의 업무를 제가 좀 이렇게 간단하게 나눠놨는데, 간호사를 보시면 일단은 업무가 환자를 간호합니다. 그쵸? 이거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대로의 일들이에요. 그쵸? 여러분들이 가면은 병원에 입원하거나 병원을 가면은 여러분들은 의사보다 간호사들을 더 많이 보게 되죠. 그쵸? 여러분들은 뭐 약 투약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뭐 혈당이든 뭐든 몸 체크도 하고, 그 다음에 뭐 입원을 하게 되면은 요 베드나 뭐 주위 환경 같은 거 체크하고, 뭐 여러분들이 어려운 일이나 그런 게 있을 때 호출을 제일 많이 물어보는 게 간호사고요. 그렇죠? 이 간호 업무를 하는 거예요. 그런 업무. 두 번째는 의사의 진료 보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의사가 진료를 보고요. 처방을 내리죠. 그렇죠? 그래서 이 환자한테 어떤 약을 처방하세요. 혹은 이 환자한테 어떤 주사를 놓으세요 하면은, 그 역할을 보통 의사도 하지만 간호사가 할 수 있는 역할은 간호사들이 이렇게 직접적으로 의사의 처방, 진료 지시를 받아서 하게 되는 거. 이게 진료 보조. 그 다음에 간호조무사 지도. 이제 이게 이제 중요한 거. 그렇죠? 조무사의 차이예요. 간호사는 간호조무사를 의 일들, 업무를 지도를 할 수 있어요. 다시 말하면 이게 분야를 나누기는 좀 그런데, 등급을 나누기는 그런데, 의사가 있으면 의사의 지시에 의해 간호사들이 업무를 하고요. 또 간호사의 업무 지도에 의해 그 밑에 간호조무사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진료 지원 업무가 있는데, 요거는 뭐냐면은 최근에 여러분들 간호법이 국회를 통과했어요. 그래서 이제 의사가 하는 업무 중에 일부를 간호사가 할 수 있게 법제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업무들이 진료 지원 업무인데, 요건 아직 구체적으로 어떤 업무들을 간호사한테 줄지는 이제 구체적인 것들은 아직 확정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이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어쨌든 간호사의 업무가 이렇게 조금 더 확대되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간호조무사는 뭐냐면은 기본적인 간호를 합니다. 그렇죠? 기본적인 간호. 여기에 있는 기본 간호에는 여러 가지가 포함되어 있어요. 여러 가지 포함되어 있는데, 뭐 물품, 그렇죠? 의료 물품 정리, 그다음에 이런 걸 제공하는 거, 그다음에 환자들 주변의 환경, 그렇죠? 환경 정리부터 시작해서, 여러분들 병원 가면 의원들 가면 수납 업무 하죠. 수납 업무. 이런 것들부터 시작해서, 그렇죠? 예약 담당 업무 뭐 등등등, 이런 것들이 다 간호조무사들이 합니다.
기본적인 업무들. 그 다음에 간호협조합니다. 간호협조라는 말은 뭐냐면은 간호사들이 업무를 할 거 아니에요? 이 업무 중에서 좀 더 뭔가 조무사들이 할 수 있는 그런 업무를 밑에서 도와주는, 그죠? 도움을 주는 일을 하는 겁니다. 협조하고요. 그다음에 외래진료 협조. 외래진료는 주로 어떻게 일어납니까? 의원에서 많이 일어나죠. 여러분들 이제 배가 아프거나 감기 걸려거나 기본적인 병환 질환들이 있을 때 무슨 의원, 그죠? 동네 의원들 가죠. 그 의원들 가면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다 간호조무사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외래진료라고 합니다. 이런 외래진료들을 도와주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환경관리는 아까 말씀드렸던 병원, 그렇죠? 병원 내 환경관리. 이건 물품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떤 기자재 일 수도 있고요. 그렇죠? 등등등 이런 것들을 기본적인 물품, 기자재들을 관리하는 업무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떤 차이가 있는지 여러분들 감이 오시죠? 그렇죠? 자, 이제 되는 방법을 보면은 간호사랑 간호조무사가 나눠놨는데 차이가 커요. 자, 보시면 간호사는 당연히 대학교, 이 대학교 안에는 4년제 일반 대학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전문대학, 3년제 전문대학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전문대학 간호과를 가더라도 4년 동안 수업을 받습니다. 자, 다시 전문대학 간호과를 가더라도 4년제로 다닙니다. 그래서 대학교를 가든 전문대학을 가든 간호학과를 진학하면은 4년 동안 수업을 받고 그 다음에 시험을 쳐서 모두 다 간호사 자격증을 받습니다. 면허증을. 자, 이렇게 적어놨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방법은 간호사관학교. 그쵸? 여러분들 뭐 육군사관학교, 공군사관학교처럼 간호사를 양성하는 간호사관학교가 있는데 여기를 졸업하면은 이제 물론 학비가 공짜예요. 그쵸? 하면은 기본적으로 군인으로서, 그쵸? 간호장교로서 의무 복무를 해야 됩니다. 의무 복무가 끝난 다음에는 민간으로 나와서 간호사가 될 수 있고요. 어쨌든 이렇게 간호사관학교를 진학하면 간호사 자격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시험 보면. 그래서 한국보건의료인 국가시험을 통과하면 면허증을 받습니다. 면허증, 간호사 면허증을 받고요. 의료인으로서. 자, 이제 간호조무사를 볼게요. 간호조무사는 특성화고 보면은 여러분들 이제 특성화고 예전으로 치면 실업계고죠. 특성화고에 간호과를 졸업하면은 간호조무사를 볼 수 있는 자격이 주어져요. 수업을 받고요. 또 간호학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지나가다 보면은 뭐 건물 중에 무슨 간호학원 이런 간호학원들 되게 많죠. 간호사 양성한다고. 이제 거기 간호학원을 다니면 간호조무사를 볼 수 있는 자격을 줍니다. 그래서 이제 한 6개월이나 1년 정도 과정을 거쳐서 학습을 하면은 시험을 보면 간호조무사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간호사는 반드시 대학을 나와야 되는데 필수죠. 근데 간호조무사는 대학을 나올 필요가 전혀 없고요. 그래서 일반 민간인들, 그렇죠? 일반인들도 이렇게 학원을 들어가면은 충분히 간호조무사 자격증을 받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어쨌든 이렇게 학원을 다니든 간호과를 나오든 이 간호조무사가 되기 위해서도 보건의료인 국가시험을 똑같이 시험을 보고요. 당연히 내용은 다르겠죠. 보면은 보건의료인으로서 자격증을 줍니다. 자, 보세요. 간호사는 면허증이고요. 간호조무사는 자격증을 줍니다. 의사도 면허증이에요. 자, 차이가 있겠죠. 그쵸? 의사나 간호사는 의료인이라는 자격을 줌으로써 면허증을 발급하는데 이 간호조무사는 의료인보다 좀 다른 영역에 있는 보건의료인으로서 자격증을 받습니다. 좀 구분이 된다는 점 여러분들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자, 이 보세요. 이거는 뭐냐면은 작년도에 취직한 간호사와 간호조무사가 취직한 현황을 나왔는데요. 비슷하게 있는데 차이가 있는 걸 제가 딱 볼게요. 보세요. 여기 보시면 병원급 이상, 이게 이제 대형병원이죠. 대형병원이고요. 요양병원, 의원, 이건 여러분들 동네 의원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동네 병원. 자, 취업자 수를 보세요. 보시면 동네 의원의 간호조무사가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간호조무사의 90% 이상이 다 동네 병원으로 취직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간호사들은 주로 이런 대형 병원에 많이 취직합니다. 그렇죠? 이 보세요. 치과에서도 동네 치과는 주로 의원들이 많잖아요. 의원의 간호조무사가 대거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또 특징적인 거는 요양병원, 요양기관 있죠? 요양병원의 간호사보다 간호조무사가 훨씬 더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기본적인 인원도 간호사보다 간호조무사와 곱하기 2배 이상의
비율로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정리해 보면 간호사는 주로 대형병, 그렇죠? 대형병, 좀 더 전문적으로 사람들 처치할 수 있는 병원에 많이 취직을 하고요. 간호조무사는 대형병원보다는 1차 병원, 동네 의원이나 아니면 요양병원, 그렇죠? 요양병원은 주로 이제 노인들이나, 그렇죠? 그 치매 걸리신 노인들이나 몸이 불편하신 노인들을 요양하는 곳이기 때문에 아마도 전문적인 병원보다는 조금은 그래도 이제 병원 처치나 이런 거에서 세분화가 안 됐기 때문에 간호조무사가 더 많이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렇다면 간호사랑 간호조무사가 어떤 일을 하는지 알 수 있겠죠? 자, 간호사와 간호조무사의 진로를 볼게요. 자, 일단 간호사는 첫 번째로는 대학병원입니다. 대부분 대학병원이나 종합병원에 취직을 해요. 이 두 개가 거의 80% 이상 취직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있고요. 그 다음 세 번째는 공무원, 그쵸? 여러분들 보건소에 있는 간호사들, 그 다음에 각종 업체들, 그쵸? 국방부는 당연히 이건 군인들이겠죠. 간호사관학교들라든지 그런 뭐 간호부사관들, 군인들, 국방부에 있는 간호사들. 그 다음에 교육부, 이 교육부는 누구를 말하는 거냐면은 간호가 아니라 보건교사들, 그쵸? 여러분들 학교에 있는 보건 선생님들도 다 간호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들 이런 분들 공무원이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산업체라는 거는 기업에, 그렇죠? 특히 대기업 같은 데 보면은 대기업별로 이렇게 의원들이 따로 있어서 사내 의원이 있어서 거기 간호사들, 의사들이 있어요. 그렇죠? 다섯 번째는 간호사들은 주로 이제 석박사를 취득해서 연구원이 되거나 교수가 되기도 하죠. 그래서 이런 순으로 취직을 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대부분 이렇게 갑니다. 자, 그다음에 간호조무사는 요건데요. 간호조무사는 요런 데 취직은 거의 못 하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동네 병원, 의원급 병원에 취직을 대부분 90% 이상 하고요. 나머지는 요양병원 같은 데 여기 취직을 해서 각종 업무를 담당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법으로도 원래는 의사의 진료 행위를 서포트 해주는 게 간호사거든요. 근데 이런 의원급은 간호사가 많이 없기 때문에 의원급에서는 의사의 진료 행위를 서포트해주는 역할을 간호조무사가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들 의원 가면은 특별하게 수술 받거나 이런 거 안 하잖아요, 그렇죠? 약 처방 받고 그 다음에 약 처방전 가지고 뭐 약국 가고 혹은 수행 맞고 요 정도잖아요. 그러니까는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놨어요. 자, 실상을 볼게요. 자, 이제 간호사 볼게요. 간호사들은 연봉은 많이 받습니다. 그렇죠? 일본 대기업 수준으로 받지만 근무 환경이 힘들어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3교대, 그러니까 병원은 멈추면 안 되잖아요. 환자가 있으니까 24시간을 3교대 세 부분으로 나눠서 8시간씩 나눠서 요거를 매일매일 어쩔 때는 낮에 근무했다가 어쩔 때는 새벽에 근무했다가 어쩔 때는 밤에 근무했다가 이렇게 나눠서 3교대 하고요. 긴급 상황이 발생하는 과에 따라 좀 다르겠지만 긴급 상황이 발생하면 언제든 병원으로 달려가야 됩니다. 이건 의사도 그렇지만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근무 환경이 힘들고요. 그 다음에 간호사는 수요가 많습니다. 항상 수요가 많기 때문에 취직률은 뭐 100%라 하면 거짓말이겠지만 95% 이상 항상 취직은 돼요. 그렇지만 근무 환경이 힘들어서 오랜 기간 근무, 그러니까 장기 근무가 힘들어요. 그래서 간호사들은 대표적으로 이직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뭐 한 많아야 3, 4년 근무했다가 또 다른 병원을 옮기고 또 근무했다가 옮기고 이런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죠. 자, 근데 3번은 보면은 이게 간호사들은 되게 수평적인 조직 같지만 병원 자체가 되게 수직적인 구조입니다. 그러니까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병원이나 군대 이런 데는 되게 수직적인 구조예요. 그래서 보면은 연차나 능력별로 철저한 급이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가장 높은 게 간호부장, 그 다음에 한 10년 이상, 20년 이상 일하면 수간호사, 간호사들 그 각 파트별로 간호사들 중에서 대장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책임 간호사, 한 10년 이상 일하면 책임 간호사가 있고, 그 다음에 3에서 5년 지나면 주임 간호사가 있고요. 이제 들어가면은 2, 3년 정도 되는 평간호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요런 순으로 급이 올라간다 라고 보시면 되고, 이 사람들의 말 한마디에 여러분들은 거기에 따라서 행동해야 된다 라고 보시면 돼요. 특히 병원은 사람의 생명을 다루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되게 심합니다. 그래서 이런 관계에 있어서, 수직 관계에 있어서 스트레스가 많은 사람들이 이직을 많이 하고 그만두는 일이 많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세부 자격을 또 취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전문 간호사 제도라는 게 있어서 여기 말씀드렸던 이런 전문 분야의 간호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데, 이거는 일반 대학에 보건대학에 석사 학위를 이렇게 받으면 됩니다.
전문 석사학위를 받으면 되고요. 이렇게 자격을 취득하면은 요거에 맞게 병원에서도 요 관련된 업무를 주거나 좀 더 심화된 업무를 주거나 아니면 의사 요 전문의들과 요 관련된 업무를 좀 더 나눠서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내가 흥미가 있으면 전문 간호사 자격을 딸 수 있고요. 전문성 취득이죠. 두 번째는 조산사라는 게 있어요. 조산사는 뭐냐면은 아이를 낳을 때 옆에서 도움을 주는 사람을 조산사라 그래요. 그래서 이 조산사 면허는 간호사 면허 취득자만 취득할 수 있어요. 그래서 무조건 조산사는 간호사가 조산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산사한테는 아이를 낳았을 때 출생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는 권한을 줘요. 보통 이런 것들은 의사가 하게 되는데 이 조산사한테만 아이를 낳았을 때 왜냐하면 조산사가 아이를 낳을 수 있도록 옆에서 도와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조산사한테는 이런 또 권한을 줍니다. 그래서 내가 아이가 너무 좋고 아이를 낳는 일, 그다음에 이 아이와 함께 생명을 낳는 일에 좀 더 도움이 되고 싶다 하는 사람은 조산사 면허를 취득해서 이렇게 병원에 취직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간호사가 넓은 범위 같지만 좀 더 세부적으로도 이렇게 연구를 하고 전문적으로 나갈 수 있다라는 것을 아시면 좋겠어요. 자, 병원에서 환자와 가장 많이 접촉하는 중요한 의료인이 바로 의사도 아니요, 바로 간호사다. 혹은 말씀드렸던 간호조무사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런 간호사나 간호조무사에 대한 꿈을 가지고 있는 분들 많겠죠. 한번 이번 강의를 통해서 저희 이번 설명을 통해서 조금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